진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 물권 종류 보실 차례입니다. 교재 179쪽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물권법 총론을 만나고 계십니다. 물권 총론 여기 보실까요? 총론이요. 총론. 총 몇 개로 돼 있어요? 4개. 4장으로 돼 있어요. 여기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총론 부분, 물권 총론은 총 몇 개로요? 4개로 돼 있어요. 첫째,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 지난주에 했어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권이었어요. 그죠? 물건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게 물권이에요. 그 물건은 뭐하고 뭐로 나눠요? 부동산과 동산. 두 번째는 주물과 종물. 이렇게 나눠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돼. 물건. 그죠? 그래서 물건이 하나면 권리가 몇 개? 한 개인 거예요. 이걸 일권주의 원리라고 그래요. 일권주의 원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건이 하나면 권리자가 하나여야 돼. 두 번째, 물권의 종류 나와요. 여기 오늘 만나요. 여기. 세 번째가 물권의 효력. 네 번째가 물권 변동. 이렇게 4개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5문제 정도 나와요. 5문제 나오고, 우리 기본서에는 이게 약 80페이지예요. 80페이지. 몇 쪽이요? 80쪽이에요. 80쪽을 줄이면 4개야, 4개.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갈 때 좀 난해. 여기가 어렵거든요. 여기 뭐 기본서 보시면 어려워요. 양이 80페이지인데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이면 4개로. 여기를 먼저 잡고 가요. 여기를 먼저 앞살 부셔버리고, 여기 4개를 부셔버리고 이렇게 정리, 양을 확대하시면 좋아요. 양 많다고, 여기 엄청 많다고. 몇 페이지 된다고요? 80쪽 돼, 80쪽. 80쪽인데 압축하면 몇 개로요? 4개야, 4개. 그리고 이걸 먼저 잡으시고 여기다 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먼저 앞살 부셔버립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물권의 객체. 두 번째는 종류는 8개가 있어요. 8개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세 번째는 물권의 효력이죠. 효력. 힘이라고 그래. 힘력자, 힘력. 물권의 힘. 네 번째는 물권 변동.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요. 4개. 이거 부셔야 돼. 이걸 부셔야 돼. 완벽하게. 여기다 살 붙이는 거예요. 살 붙이는 거야. 자, 그럼 그 첫 번째인 물권의 종류, 그 다음에 효력. 이거 볼게요. 물권 종류. 자, 교재 179쪽 볼게요. 179쪽에 보면 1번 하고요.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법정의 동그라미. 법정이 뭐예요?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거죠. 뭐를 법으로 정했어요? 물권의 종류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을 뭐로 정했다? 법으로 정해놓았다라는 거죠. 법으로 정해놓았다. 그게 185조예요. 185조. 다 같이 리딩해 볼게요. 시작.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밑줄이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밑줄. 그럼 내 맘대로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내 맘대로 물건을 창설하면 안 돼. 왜?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근데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창설하지 못한다. 뭐 외에는 창설 못해요? 법률 또는 관습법. 동그라미요. 법률 또는 관습법의 동그라미. 이거 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해서 가세요. 반대. 민법은 꼭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결론이 생겨요?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다. 적으세요. 반대해서 가세요. 반대해서. 물권은 뭐하고 뭐로만? 법률 또는 뭐만으로만?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다. 적으세요. 법하고 뭐만으로만?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물권 창설할 수 있다. 그래, 물권은 뭐만으로만 창설이 가능해요? 법률하고 관습법으로만 손대고 창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관습법으로, 시험 문제. 관습법으로 새로운 물권 창설하는 건 허용 안 돼요?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법으로만 돼요? 관습법으로도 돼? 관습법으로 돼. 관습법. 왜? 법 조문에 들어있어요. 물권을 창설하는 거는 법이나 관습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뭐하고 뭐?
법률이나 뭐 관습법 두 개죠, 두 개. 두 개로만 물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창설할 수 있다, 창설할 수 있다 이런 뜻. 이게 185조. 185조는 압살해야 돼. 완전히 불태워야 돼. 완전히 불태워야 돼요. 요게 암기가 완벽하게 돼야 응용이 돼요, 응용. 완벽하게 압살이요, 압살. 몇 조를? 185조 압살해야 돼, 압살.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돼야 돼요. 완전히 불태우는 거, 불태워야 돼요. 이 185조는 책에서 찢어 먹어야 돼, 찢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1번 볼게요, 1번. 물권은 법으로 정한 대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내 맘대로 창설해요, 창설하지 마라. 그래서 계약 자유가 부인돼요. 계약 자유가 허용돼요, 부인돼요? 부인돼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두 번째, 물권법은 그래서 대부분 무슨 규정으로?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 강행 규정.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계약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물권법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거꾸로야. 논리구조가 정반대. 자, 그래서 물권이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원칙을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 원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85조는 물권 법정주의 원칙을 선언한 거예요. 두 번째, 물권의 분류. 물권은 그러면 우리 민법 전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민법 전에 보실까요? 여기 가로 놓기. 가로에 지금 가로를 비워놨어요. 물권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점유권. 점유권과 두 번째는 본권으로 나누어요. 점유권하고 뭐로? 본권으로. 본권은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누어요. 소유권하고 뭐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하고 이렇게 나누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 여기 볼까요? 소유권이라는 거는 여기 소유권 여기 볼까요?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쓰는 건 스튜디오 강의로 보세요. 스튜디오 강의로 쓰는 거는. 자, 소유권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소유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물건에 대한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물건이 뭐예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야. 물건을 지배하는 거, 물건을. 물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동산하고 동산을 내가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야, 물건. 물건이란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거죠. 지배를 어떻게 해요? 지배를? 그 지배를 나눴더니 이렇게 나눠요. 물건의 지배를 어떻게 나눠요? 사용수익권을 지배한다. 뭐를 지배한다? 사용수익권을 지배한다. 이게 바로 용익물권이야. 용익물권. 사용수익. 사용수익을 지배하는 권리를 무슨 권리? 용익물권이라고 그래. 용익물권.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의 사용권을 가지면 용익물권이에요. 반대로 처분권을 장악을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담보물권이라고 불러요. 물건을 지배하는 영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물건에 뭐를 지배하면? 사용수익권을 지배하면 무슨 물권? 용익물권. 처분권을 장악을 하면 담보물권. 근데 소유권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은 다 지배해. 이걸 다 지배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물건에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용권도 지배하고 뭐까지요? 처분권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야. 그래, 완전 물권이야. 완전 물권. 나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뭐 할 권리? 사용수익하고 뭐까지? 처분까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제한물권은 이 중에서 뭐만?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제한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처분권을 다 가지면 뭐라고 그래요? 다 가지면 소유권. 그 중에서 제한적으로 가지면 무슨 물권? 제한물권. 그래서 제한물권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용익물권. 사용권을 지배하는 용익물권. 그죠? 그럼 이건 뭘 지배해요? 담보물권은 뭐를 지배해? 처분권을 지배하면 담보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지배해요? 일부만 지배해요? 일부만 지배하니까 무슨 물권? 제한물권이라고 이거하고 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권에는 뭐하고 뭐로 나눠져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지고,
제한 물권은 다 지배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지배하죠. 용익 물권, 용익 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을. 그죠? 담보 물권은 무슨 가치를? 처분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익 물권에 세 가지가 있다.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세 가지가 바로 사용 수익권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묶어서 무슨 물권? 용익 물권이라고 그래요. 용익 물권 묶어서. 그럼 담보 물권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처분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거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지고 융자를 해주자. 그럼 은행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처분권을 장악을 한 거예요. 융자를 해주고. 은행은 내 집을 담보로, 우리 집을 담보로 내가 10억을 빌렸다. 그럼 은행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 집에 뭘 가지고 있다? 처분권이 은행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갚기만 하면 어떻게 돼? 융자가 못 갚기만 하면. 처분할 권한이 은행에게 있죠. 그래, 은행은 뭘 가지고 있어요? 처분권을 쥐고 있는 거, 처분권, 칼자루를.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은 뭐를요? 사용수익권을 쥐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전세권이 대표적이죠. 이 중에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뭐는 시험 범위 아니에요? 질권은 시험에 안 나와. 이게 시험에서 제외됩니다. 물권은 그럼 총 몇 개냐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담보물권 몇 개? 3개. 용익물권 몇 개? 3개. 그럼 6개죠. 6개하고 7개, 8개. 총 몇 개가? 8개가. 8개가 민법전에 정해진 거예요. 8개 물권이 어디에 있어요? 법전에 정해진 거죠. 민법전에. 이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 법정주의. 그럼 물권법이 이제 우리가 총론을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총론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진행이 돼요? 강론을 보죠. 강론은 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맨 처음에 강론에 뭐가 나와요? 점유권이 1타. 2타가 뭐야? 2타가? 소유권. 3타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패스하고 저당권. 강론은 이 순서대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강론은. 그 시작이 되는 뿌리가 여기죠. 그래, 물권은 어떻게 분화가 돼요? 분화가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본권은 어떻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요 구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서 강론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니까 이제. 오케이. 그래서 물권은 총 몇 개가 되어 있어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8개가 어디에? 법전에 구성되어 있죠. 이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오케이, 끝.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의 종류에 관한 논의 이렇게 마칩니다. 요 가로놓기를 여러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요 가로놓기요. 가로놓기 한번 해볼게요. 물권 어떻게 분화가 돼요? 점유권하고 본권. 본권 어떻게 나눠져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소유권은 내가 다 지배하는 거야. 뭘 다 지배하는데? 사용수익하고 처분권을 다 장악을 하는 거죠. 제한물권은 다 장악이에요? 제한적으로요? 그 제한적으로 지배하는데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용수익권을 지배하면 용익물권, 처분권을 지배하면 담보물권.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8개로 분화가 된다. 8개. 됐죠? 거기서 시험은 뭐가 안 나와요? 질권이 시험에 안 나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의 종류 되셨어요. 이번에는 물권의 효력 보실 차례. 물권의 효력 180페이지. 효력을 한자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순우리말로 전환을 해보면, 효력을 순우리말로 바꾸면 힘이죠. 힘. 물권의 힘이라고 그래요. 물권이 갖는 힘, 파워. 힘이자 영어로 말하면 파워예요. 파워. 뭐가 갖는 힘이에요? 물권이 갖는 힘, 파워를 말하는 거죠. 물권이 갖는 파워 2개예요. 첫째는 우선적이력.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뜻. 이거를 우선적 효력. 첫 번째가 우선적 효력.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2가지가 바로 물권이 갖는 힘이에요. 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물권자에게 주어지는 힘이 두 가지라고요. 어떤 힘을 줘요? 우리 민법에? 우선적 효력. 물권이 뭐보다 우선한다?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물권이 누구보다? 채권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하니까 이걸 무슨 효력? 우선적 효력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두 번째, 물권을 침해했어요. 물권 침해하면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자, 먼저 우선적 효력 보실게요. 교재 1 개념. 물권이 채권보다 뭐하는 효력? 우선하는 효력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물권하고 채권이 경합하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해요. 물권이. 두 번째, 그럼 물권 상호 간에 충돌이 되면 누가 우선해요?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하는 거야. 누가 우선한다고요? 먼저 성립한 거. 먼저 성립한 물권 밑에다요. 먼저 등기된 거. 먼저 등기된 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1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건물에 뭐가 먼저 성립하고요? 저당권이. 어떤 건물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건물에 뭐가 성립하고? 저당권이 성립하고 나서 비합부로 뭐가요? 전세권이 생겼어. 그럼 뭐가 먼저예요? 저당권 생기고 1월 달에. 전세권이 여기 5월 달에 생겼다. 5월 달에. 뭐가 먼저예요? 저당권이 먼저죠. 그럼 이 집 경매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집을 경매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은행도 할 수 있고요. 은행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도 할 수 있죠. 전세금 안 주면. 주인이 전세금 못 빼주면 전세권자도 경매 쳐요, 못 쳐요? 칠 수 있죠. 전세권자도 치고 누구도 쳐요? 은행도 치죠. 은행도. 그죠? 그럼 여기서 배당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배당금은 누가 먼저 받아? 누가 먼저 받아? A가 누구보다? B보다 먼저 받아.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우선적 효력. 누가 먼저 성립한 거. 먼저 성립한 게 늦게 성립한 것보다 우선하는 거야. 이걸 무슨 효력? 우선적 효력. 그래, 물권하고 물권끼리는 누가 우선해요?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는 거야. 먼저 성립한 거. 그죠? 큰아들하고 둘째아들하고 이게 충돌하면 누가 우선해요? 부모님 눈에? 큰아들 우선. 왜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죠? 큰아들이 잘난 거 없어요. 그런데 큰아들한테 사랑이 가. 돈도 가져. 옛날에는 부동산을 막 물려줬어. 왜 그런 거예요? 먼저 뭐 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권은 누가 우선해요? 먼저 성립한 게 나중에 성립한 것보다 우선해요. 배당에서. 여기서 깡통 전세는 이거죠. 이 집값이 만약에 5억이었다. 5억이었다. 여기 융자금, 은행 융자금 2억, 얘 전세금 3억. 이때까지 문제 없었죠. 예, 근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이게 4억이나 3억으로 떨어지면 이제 이게 깡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배당에서 누가 먼저 받아가요? A, 저당권, 은행을 먼저 빼갔죠. 얘는 문제 없는 거야. 누가? 후순위 전세권. 후순위 전세권이 배당에서 밀리는 거죠. 그죠?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배당은 못 받아갈 수 있죠. 이게 집값이 이게 2억으로 떨어지면 얘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경합하거나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됐나요? 근데 2번, 동그라미 2번. 전세권이 먼저 성립한 뒤에 후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이 경매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자가 뭐를 하지 않는 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배당 요구를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안 하면 전세권은 존속한다. 왜요? 뭐가 먼저니까. 전세권이 앞에 있죠? 예, 눈 크게 떠야 돼. 눈 크게. 집중하셔야 돼. 아까는 누가 앞에 있었어요? 저당권이. 이제는 누가? 전세권이야. 전세권이 선순위죠? 저당권, 은행이 후순위야. 그러면 이 전세권은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도 어떻게 돼? 얘가 경매를 해도 얘는 뭐를 하지 않는 한? 배당 요구. 배당금 요구를 안 했죠? 안 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그냥 뭐 한다? 산다. 이게 존속이에요? 소멸이에요? 존속이에요. 존속이에요. 얘는 존속하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얘는 없어져. 얘는 없어지고 여기서는 존속해. 왜 그런 거예요? 먼저 성립한 게 누구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여기서는 전세권보다 먼저 들어왔죠. 그죠? 여기서는 누가 먼저요?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먼저죠. 근데 여기서는 소멸해요. 전세권이. 전세권이 존속했어요? 소멸했어요? 소멸한다는 거는 쫓겨나는 거. 나가야 돼요. 경매가 되면. 여기서는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하죠. 여기는 소멸, 여기는 존속하죠.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저당권이. 저당권이 결정해요. 이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후순위요, 선순위요? 선순위면 존속이에요. 저당권보다 뭐보다?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뭐하면? 선순위면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하죠. 거꾸로요. 저당권보다 뭐하면? 후순위면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그럼 이게 중요하네. 이게 지금 누가 중요한 거예요? 저당권. 저당권보다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네. 그죠? 이 저당권을 뭐라고 그러냐?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무슨 권리요? 말소 기준 권리. 얘를 말소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 기준점. 말소 여부에 뭐가 되는 권리? 기준이 되는 권리가 바로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이 저당권보다 뭐 하네? 뒤에 있는 애 죽어 삭제. 얘를 소멸된다고 그래서 삭제주의라고 그래. 삭제주의. 얘를 무슨 주의?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넌 죽는 거야. 왜 죽는 거야? 저당권, 은행 저당권보다 뭐해서 먼저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경매가 되면 이 집이 경매가 되면 얘는 이 전세권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그래 소멸되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그럼 낙찰자는 이 집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어떻게 돼요? 전세 끼고 사요? 안 끼고 사? 안 끼고 사. 얘 죽었기 때문에. 이 낙찰자는 그냥 뭐만 사는 거예요? 뭐만? 집만 넘겨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 없어져요? 저당권도 없어지고 전세권도 없어져. 왜? 저당권은 배당금 받고 나가 떨어지는 거야. 저당권 있는 거예요? 경매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경매되면 배당금 받고 사라지잖아. 얘 없어지죠? 전세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해. 아무것도 없는 집을 낙찰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저당권을 뭐라고 불렀어요? 불러주세요. 뭐라고 불러요?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죠.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요, 선순위요? 선순위는 얘는 어떻게 돼요? 존속이에요. 결론. 저당권하고 용익물권이 경합을 하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저당권하고 용익물권이 경합을 하면 죽느냐, 소멸이죠. 사느냐, 존속하느냐.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말소 기준 권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그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뭐하면 후순위는 어떻게 돼? 후순위는 무슨 주의? 삭제주의요. 삭제주의가 적용돼. 삭제주의. 해볼게요. 무슨 주의? 삭제주의. 뭐보다 뒤에 있는 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어떻게 된다? 삭제주의 원리가 적용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야, 선순위야? 선순위는 삭제되어 존속해요? 얘가 인수된다고 그래. 인수. 왜 인수돼요? 낙찰자가. 이 빌라를 낙찰받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요? 전세를? 끼고 인수하는 거야. 끼고. 그래 무슨 주의? 인수주의라고 그래. 인수주의.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중요한 법 원리. 법 시스템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하고 뭐하고요? 용익물권하고 경합이 되죠? 그러면 후순위는 어떻게 돼? 후순위는? 삭제. 선순위는? 인수된다. 그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누가 결정해요? 말소 기준 권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매에서. 감 잡았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언제 들어가느냐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보다 앞에 뭐가 있으면 저당권이 있다. 은행 저당권 있죠? 그럼 나는 언제까지만 사는 거야? 나는 전세 들어갈 때. 경매 전까지요. 경매 전까지만 이 집에 사는 거야. 경매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삭제돼. 쫓겨나죠? 쫓겨나는 거예요. 감 잡았죠? 근데 저당권보다 뭐한 사람? 선순위 저당권은 삭제돼요? 인수돼요? 그냥 이 낙찰자 집에 그냥 사는 거야. 감 잡았죠? 그럼 얘는 전세금을 나중에 누구한테 받아? 나중에? 낙찰자 얘한테 세주인한테 전세금 빼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주의? 인수주의, 삭제주의. 그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오케이. 제일 중요한 원리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물권하고 물권이 경합하면 이렇게 제한물권끼리 경합을 하면 저당권하고 용익물권이 이렇게 충돌하고 경합하죠? 뭐 찾아라? 말소 기준 권리 찾아라. 이게 핵심.
여기 씹어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완전히 압살해야 돼. 압살. 저당권하고 뭐하고? 용익물권. 용익물권하고 저당권이 경합을 하면 뭐 찾아라? 말수 기준권리를 찾아라. 이거보다 뭐한 놈?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는 삭제. 됐습니다. 다음 물권적 청구권 보실게요. 제가 그림 그려놨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게요.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 총론 중에 제일 난해하고 까다로운 주제다 그러면 여기에요. 물권적 청구권이 까다로워요. 근데 할만해요. 왜요? 재밌어요. 까다로운데 재밌어.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죠? 예, 까다로우면 재미없어야 되는데 까다로운데 어떻게 해요? 재밌다는 거죠. 이게 민법의 실체죠. 그죠? 예, 그래서 할만해요. 자, 여기 볼까요? 예,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수협하고 임차인하고 지금 분쟁 중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써볼게요. 노량진 무슨 사건? 수산시장 사건이에요. 수산시장 사건. 요걸 써주셔야 돼요. 요게 그래야 스토리를 쫙 만들어. 무슨 사건? 노량진 무슨 사건? 수산시장 사건을 여기다 끌어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쫙 연결이 돼. 자, 상황 조건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상황 조건. 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건물이요. 이 건물은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은? 수협이 주인이야. 수협이. 세를 놨어요. 누구한테요? 임차인들한테. 여기 상인들한테 세를 놨죠. 그럼 임대를 놓은 거죠? 임대를 놨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안 끝났다면 이 주인이요. 수협에서 이 세입자 내보내 못 내보내? 못 내보내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 목숨을 걸고 지키죠. 근데 계약 기간이 종료됐어요. 계약 기간이 뭐한 상황? 종료돼 버렸어. 종료됐어. 그럼 세입자들은 이 상가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죠. 계약 기간이 뭐 하는 순간? 종료되면 권리 없죠. 이제 보증금 받고 나가는 것밖에 없죠. 예. 그런데 세입자들이 지금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협이 여기가 시설이 오래됐으니 현대식으로 개조하자 그래서 신규 시장을 이쪽에다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이전을 해라. 그랬더니 이 상인들이 이전하려고 가서 보니 그 신규 새로 지은 그 상권이 위치에 따라서 진입 맨 들어가는 입구 쪽은 상권이 너무 좋고요. 중간 쪽이나 뒤쪽은 너무 나쁜 거야. 그럼 매출액 차이가 너무 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쪽 공간보다 여기 구 노량진 수산시장이고 새로 지은 이쪽이 공간이 협소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기타 몇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분들이 일로 이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주를 안 하는 거야. 오케이. 이쪽에서는 신규로 노량진 수산시장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시설물을. 그죠? 만들어 놨음에도 이분들이 이사를 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된 거야. 수협은 이 건물에 누구죠? 이 건물에? 소유자죠. 근데 점유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임차인들이, 세입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 상가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없어요?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점유를. 누구 거를 해요? 누구 거를? 수협 건물을 이 상인들이 그냥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소유자가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뭐라고요? 비우고 나가달라고요. 비우고 나가달라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안 나가니까. 그게 무슨 소송? 명도소송이 들어온 거야. 명도소송이.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같이 해볼까요? 누가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권리가 있을 때 권리 없이요. 권리 없이 점유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단으로 점거해서 쓰는 사람한테. 오케이? 비우고 나가라고요. 비우고 나가라고. 무슨 소송? 명도소송을 걸었어요. 그게 나갔죠? 안 나갔죠, 지금. 일부는 나갔고 일부는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는 거. 그러면 명도가 안 되니 그럼 저 수협은 저분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쫓으려면 강제 집행을 해야죠. 강제 집행을. 그래, 강제 집행을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간 사람들은
조건이 맞으니까 간 거고 남아있는 분들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격렬하게 버텼어요. 그래 강제 집행을 몇 번째? 7번이나 했어요. 7번 했는데 다 실패했어. 왜요? 심지어 망치 들고 저항을 했고 어떤 분들은 저 집달리한테 국물 있잖아요. 국물 끄는 걸 갖다 부었어요.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집행이. 그럼 이 점유를 언제 뺏어와요? 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자가? 점유를 뺏어와야 되는 거죠. 뺏어와야 이분들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완전하게. 근데 이분들이 저항을 하는 거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강제 집행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 그럼 점유를 여전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인들이.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내 소유권을 뭐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방해하고 있죠.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야.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에게? 방해하라고요.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말라고 뭐 하는 권리요?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뭐라고 그랬어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오케이. 자, 조문 보실게요.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개념 1. 개념. 이 민법 규정 나와 있는데 1번 개념부터 볼까요? 개념. 물권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소유권자가 물권을 뭐하거나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쓰시면 이걸 써주시면 돼요. 누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옆에다 적어볼게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저 수산시장을 점유하는 사람. 점유하는 세입자에게 하는 거예요. 세입자. 그 세입자가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없어요? 권한 없이 뭐 하는 사람? 무단점유하는 사람. 무단점유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무단점유자. 무단으로 뭐 하는 사람? 점유자에게 하는 거야. 점유자에게. 권한 있어요? 권한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환해라.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를 뭐라고 그래? 가져오는 거를 반환 청구를 하는 거야.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말고 또 뭐도 돼요? 방해? 제거. 방해 상태를 제거해달라. 제거 청구도 돼요. 그 다음에 뭐까지 가능해요? 예방 청구도 돼요. 예방 청구. 별표할게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여기가 확고해야 돼요. 확고해야 돼요. 뼈대가 뿌리가 확실해야 돼. 뼈대하고 뿌리가 확실해야 돼. 이게 흔들리면 꽝이야. 응용이 안 돼. 응용이. 그 근거 규정이요. 이 근거 규정이 민법 213조에 있어요. 민법 몇 조에? 213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조문 보세요. 우측에 181페이지 우측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한 자한테?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누가요? 누가? 소유자가. 누구한테? 점유한 자죠. 한 자. 점유하였던 자예요? 점유한 자야? 한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를 뭐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실게요. 무슨 반환?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기간은 언제까지요?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1년 내에 써있죠. 그죠? 1년 내라고 써있네. 어디 있어? 어디? 알려주세요. 213조 있어요? 없어. 204조 하는 거야. 지금 204조 하는 게 아니라 213조 하고 있어. 213조 하는 거예요 지금. 213조에 보세요. 1년 안에 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기간에 뭐가 없다고요? 제한이 없다.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기간은요? 제한이 없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환, 제거, 예방을 청구하는 거예요.
멋지게 하나 그래프를 만들었어. 멋진 그림을 만들었어. 보이시나요? 이 그림 그리라고. 이 조문이 분석을 하니 이렇게 달라졌어.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만 돼요. 213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점유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래. 이게 물권적 청구권. 기간은요? 없어요. 10년 지나도 되고 100년 지나도 돼. 100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왜요?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됐나요? 내 땅을, 여기 A 땅을 누가? B라는 놈이요. B라는 놈이 저 일본 놈이 일본 다나카상이 이걸 뭐 하고 있었어요? 점유하고 있었어요. 얘가 100년 점유했어요. 그래도 얘가 소유자라면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왜요? 기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막강한 거예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의 힘에서 가장 막강한 권리가 바로 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소유자가, 이 점유자가, 다시 말하면 얘가 방해자죠. 방해자가 지금 방해자가 남의 물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물권을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점유자가 방해하는 거죠. 방해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야. 그래야 물권이 실효성을 얻죠. 실효성을. 실제 지배를 내가 할 거 아니야. 그죠? 실제 지배권을 얻으려면 얘 방해 상태를 그냥 둬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배를 온전히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예. 그게 213조예요. 그러나 점유자가,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 할 권리요?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 본문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반환 청구를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점유자가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자가 무슨 권리요? 점유권이라고 돼 있죠? 점유권 맞죠? 잘 읽어야 돼요. 압살해야 돼, 압살. 아까는 위에는 뭐예요? 여기는 이건 본권이야, 본권. 여긴 점유권, 여기는 본권이 있으면.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 본권이 있으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소유자가 찾아와, 못 찾아와? 못 찾아온다는 거죠.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소유물 무슨 청구? 반환을 청구해야 청구할 수 없다. 청구. 여기는 할 수 있고 여기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 얘가 이 땅을 사버리면, 이 땅을 매매로 샀다. 그래, 잔금까지 치렀다. 얘가 잔금까지 치러버리면 무슨 권리가 생겨? 점유할 권리가 생기죠? 그러면 소유자가 무슨 청구를?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점유할 권리요. 점유할 권리는 어떻게 생겨요? 저절로 생겨요? 매매를 해야? 매매를 하면 무슨 권리가 생겨? 점유할 권리 생기죠? 그러면 소유자가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뒤집으면 잘 보세요. 이거 조문 하나 엄청 심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소유자가 누구한테 가서?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 있어요? 기간 없이요? 그죠? 그런데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 청구를 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럼 반환 청구하려면 얘한테 뭐가 없어야 돼요?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 다른 말로 이게 뭐야? 무단점유라면 점유할 권리가 없지. 오케이. 그게 213조예요. 우리 213조는 압살해야 돼. 완전히 불태워야 돼. 완전히 불태워야 돼요. 몇 조를? 213조. 씹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제압이 돼야 돼요. 다 같이 리딩해 볼게요. 다시 한번 213조 시작.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기간 제한 없이. 그런데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은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이게 213조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 권리를? 소유자에게 준 거예요, 소유자에게. 그죠? 그럼 소유자 밑에다 써보세요. 얘가 소유자라는 말은 현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현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현소유자. 그럼 누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전소유자는 권한이 없어, 전소유자는. 오케이, 시험 문제. 여기서 소유자라는 누구를 말한다? 현소유자를 말하는 거지, 전소유자는 이 권리가 없어요.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민법 몇 조? 213조. 압살해야 돼, 압살. 완벽하게 불태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태워버려야 돼, 완전히 태워야 돼, 완전히. 214조. 가로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방해 제거. 방해 제거하고 예방 청구요. 214조.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뭐 하는 자한테?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제거 청구에 동그라미요. 건물 철거요. 건물 철거하라고. 내 땅에는 건물 철거하라고. 철거가 무슨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또 방해할 뭐가 있을 때? 염려. 방해할 염려의 별표. 염려. 방해할 뭐가 있을 때?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가로요. 가로야, 가로. 방해된 거야,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거야? 염려. 거기다 쓰세요. 여기 내 땅, 여기 B 땅. 근데 B가 여기 땅 주인 B가 여기다가 공장을 짓는데 공장을 너무 크게 짓는 거야, 크게. 흙을 이렇게 절토해가지고, 흙을 뭐 해가지고? 절토해가지고 공장을 크게 짓는 거야. 그러면 이 공장이, 이 땅이요, 이 땅이. 여기 A 입장에서 보면 B는 좋지만 A 입장에서 보면 이 토지가 붕괴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 피해를 입게 되죠. 근데 지금 붕괴된 거예요? 붕괴될 염려가 있어? 붕괴될 뭐가 있어? 염려가 있다는 거죠. 염려가. 붕괴된 거죠? 아니야. 붕괴될 뭐가? 염려가 있다는 거죠. 붕괴된 거예요? 붕괴되기 전이야 그러면? 붕괴 전을 말하는 거야. 붕괴 전에. 붕괴된 거예요? 붕괴되기 전에요? 되기 전에도 이게 아슬아슬하죠? 그럼 뭐라고요? 예방조치 해달라고. 예방조치. 무슨 조치요? 예방조치 해달라고 할 수 있어. 무너지지 않게. 축대 쏴달라고. 축대. 예방조치가 뭐 해달라고요? 축대 만들어달라고. 축대. 이걸 할 수 있어. 누가? A가 누구? 소유자가. 방해 붕괴가 된 거예요? 붕괴되기 전에도? 붕괴되기 전에도 붕괴될 뭐가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무슨 조치요? 예방조치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예방조치. 오케이요? 그게 214조예요. 그럼 214조는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방해 무슨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고, 방해 당할 뭐가 있으면? 염려. 붕괴될 염려가 있죠. 염려 있으면 무슨 청구를 해요? 예방조치요.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3종 세트라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3종 세트예요. 3종. 몇 종이라고요? 3종 세트야. 세트. 뭐뭐를 묶어서? 반환, 제거, 예방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13조에는 무슨 청구를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규율을? 반환 청구를. 그죠? 214조에는 뭐하고 뭐를? 제거하고 예방을. 그죠? 213조와 214조가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규정, 뿌리 규정이다. 뿌리 규정. 우리 민법에 대부분 물권에 관한 소송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까 노량진 수협에서 누구를 상대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했죠. 근거 규정이 뭐예요? 근거 규정이 몇 조? 213조하고 214조예요. 됐나요? 오케이. 213조는 무슨 청구? 반환 청구. 214조는 제거하고 예방 청구.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발짝 여기까지가 한 걸음이야, 한 걸음. 한 걸음에서 한 걸음, 그죠? 두 걸음이 한 걸음이요. 물권적 청구권의 한 걸음, 첫 번째 걸음은 이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소유자가 누구한테? 무단점유자에게 하는 거죠. 뭐라고요?
반환, 제거,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정리 끝 됐죠? 그리고 213조를 압살해야 돼. 압살. 불태워야 돼 이거. 다음 주에 불태워야 돼요. 제가 확인할 거. 이게 안 되면 확장이 안 돼. 확장이. 응용하려면 이걸 불태워야 돼요. 한 걸음 됐죠? 오케이. 두 걸음. 두 걸음 떼요. 두 걸음. 자, 내가 소유자예요. 소유권을 방해받으면 내 소유권을 누가 침범했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뭐를 침범하면? 소유권을 침범하면 뭐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됐나요? 그럼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전세 살고 있어. 내가 뭐 살고 있어? 전세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전세권을 침범했어. 그럼 나 가만히 있어?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죠? 그럼 뭘로 걸어요? 뭘로? 내가 전세 살고 있어. 전세 살고 있는데 옆에 페인트 가게가 들어와가지고 내 전세권 침해하고 있어. 페인트 가게가 냄새가 너무 심해. 그 전세를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뭐 때문에? 페인트 가게 냄새 때문에 못 살죠? 애도 계속 문제가 되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내가 침해된 거 가만히 있어요? 권리 행사를 해요? 뭘로? 뭐에 기한? 그래서 소유권을 침범하면 뭐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민법 몇 조에 의해서? 213조하고 214조로. 그죠? 그러면 전세권을 침범하면 뭐에 기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야. 그럼 213조 규정을 어디다가? 전세권에다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끌어다 쓰니 뭐라고 그래요? 준용한다고 그래요. 213조하고 214조를 뭐 한다? 준용한다. 준용. 준용이 뭐예요? 끌어다 땡겼어. 여기다 땡겼어. 전세권에다. 그럼 잘 보세요. 나 지금 전세 살아. 우리 지금 전세 살아요. 근데 그 전세 사는데 옆에 뭐가 들어와서? 페인트 공장 들어오고 옆에 축사 들어왔어. 축사 냄새 끝내줘요. 여름에 냄새 끝내줘. 그죠?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 인분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한다고? 피해 입었죠. 그럼 소송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소유자야,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전세 사는 사람도 권리가 있죠. 뭘로?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소송할 수 있어. 오케이요? 그럼 전세권자인 우리가 전세권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213조로 들어가 볼게요. 213조 조문. 213조를 소유자를 뭘로 바꾸면 돼요? 전세권자라고 집어넣으면 돼. 전세권자는 그 물건을 뭐한 자에게? 점유한 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그죠? 그 다음 214조 보세요. 214조에 소유자를 뭐로 바꿔? 전세권자로 바꿔.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뭐 하는 자에게?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죠? 그리고 방해할 뭐가 있으면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그 염려 행위자가 누구야? 페인트 가게죠. 페인트 가게 주인한테 뭐 할 수 있어? 예방조치요. 예방조치 해달라고. 예방조치. 여기 예방조치 해달라고 할 수 있다. 그죠? 냄새 안 나게 예방조치 해달라고. 따라서 소유자가 권리 행사하면 뭐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을 침범하면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을 침범하면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을 침범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갖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이기만 하면 돼. 붙이기만. 됐어요? 두 걸음.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우리 민법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명문으로 규정을 했어. 213조 14조로 무슨 규정을 했어요? 명문으로 법을 정해놓았죠? 명문 규정 정해놨어. 몇 조에? 이거 압살해야 돼. 압살. 뜯어먹어야 돼. 압살. 불태워야 돼. 완전히. 그죠? 완전히 불태워야 돼. 두 개. 그리고는 이걸 뭐라고 그래?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이라고 그러죠? 제한물권에는 213조하고 14조를 뭐 한다? 준용하는 시스템이야. 준용하는 시스템이야. 이해돼요? 그럼 어디에는 명문 규정을? 소유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규정을? 명문 규정을 넣어놓고 나머지 제한물권에는 뭐 하는 규정? 준용 규정이 있다. 준용 규정. 그죠? 두 가지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됐어요?
그래 앞으로 전세권 침범하면 뭐 얘기한 거?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 침범하면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죠? 지상권 침범하면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 준용 규정은 나중에 보고, 이건 나중에 보고. 자, 두 걸음 됐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만 있어요? 제한 물권에도 있어요? 제한 물권에 있죠? 전세권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저당권에도 있다. 그래서 전세권 침범하면 뭐 얘기한 거?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 침범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됐죠? 그 뿌리가 되는 게 몇 조? 이거 압살해야 돼. 이거 압살. 뜯어먹어야 돼. 조문 하나하나. 이게 돼야 확장되고 응용이 돼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응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응용 안 되고 헷갈리는 거야. 뿌리가 단단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 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왜 안 올라요? 이게 안 돼. 기본이 안 된 거. 기본 안 되고 갖다 막 옮기는 거야. 그럼 점유권을 침범하면 뭐 얘기한 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게 204조예요. 204조 보세요. 204조 소유자라고 돼 있죠? 아니죠. 점유자예요. 213조는 소유자가 하는 거죠? 204조는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걸음이야. 세 번째 걸음. 자, 2걸음 1걸음 됐어요. 2걸음 됐고요. 세 번째 걸음입니다. 세 번째 걸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첫 번째 걸음은 소유자였죠? 세 번째 걸음은 누가요?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점유자는 점유를 뭐 한 경우? 침탈당한 경우. 침탈의 별표. 침탈은 뭐야? 뺏긴 거예요. 점유를 뺏긴 거야. 거기다 적으세요. 사기로 넘겨준 거. 사기로 넘겨준 거는 침탈이 아니다. 사기로 넘겨준 거는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속은 거지. 침탈은 내 의사에 반해서 뺏긴 거야. 뺏어간 거야. 절도를 한 거야. 절도를. 사기는 어떻게 한 거야? 사기는? 뺏긴 거야? 속은 거야? 속아서 준 거지. 그래서 사기하고 절도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뭐만을 말하는 거예요? 침탈을 당한 때는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반환 및 손해배상의 동그라미. 누구한테 하는 거야? 누구한테? 침탈자 얘기하지. 그죠? 점유자가 누구한테? 침탈자. 뺏어간 놈한테 하는 거죠. 뺏어간 놈한테. 됐나요?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점유물 반환 청구요. 무슨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아까 소유자가 하면 무슨 반환? 소유물 반환 청구. 소반청이라고 그래. 소반청. 소유자가 하면 무슨 반환? 소반청. 점유자가 하면 전반청이라고 그러면 되겠네. 전반청. 됐죠? 분리가 돼. 분리가.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하면 왕이야. 왕. 엉망 돼. 엉망. 점유자가 하는 권리는 무슨 반환? 전반청이라고 그래. 전반청. 소유자가 하면 소반청. 소반청은 민법 몇 조예요? 213조에. 전반청은 204조. 근거 규정이 달라. 그죠? 점유자가 점유에 뭐를 당한 때? 침탈을 당한 때. 침탈이죠? 침탈을 당한 때는 누구한테요? 침탈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됐나요? 그리고 사망 가볼게요. 사망. 제1항의 청구권은 뭐한 날?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이네. 1년이네. 아싸가우리. 몇 년이네? 1년이네. 소유물 반환 청구는 제한이 없었죠? 여기는 제한이 없었는데 여기는 제한이 있죠? 이 점이 다르네. 감 잡으셨음? 2항 보아요. 이제 2항 잡으면 돼. 2항이 어려워요. 2항. 204조 2항이에요. 204조 2항. 잡으셨어요? 집중하셔야 돼. 집중. 제1항의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누구한테요? 특별승계인에게 행사 못한다. 침탈자의 누구한테 못해요? 특별승계인에게 행사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나 승계인이 뭐인 때는? 악의인 때는 승계인이 누구예요?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이 매수인이야. 매수인. 매수인이 뭐라면? 악이면 행사. 앞에는 못한다죠? 행사 못한다니까. 그러나부터는 뭐야? 행사.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사할 수 있다. 침탈자의 누가?
승계인이 뭐라면? 악이면. 승계인이 뭐라면? 악이면. 승계인이 뭐냐고요? 악이면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못한다 한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선이면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두 개가 들어있는 거 지금 두 개가 안 해.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민법은. 그럼 다시 보면 204조 2항 보세요.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누구한테는? 특별승계인에게 행사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특별승계인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선의가 생략된 거예요. 왜요? 뒤에 악의가 있잖아. 특별승계인 앞에 뭐라고요? 선의라고 넣으시라고. 선의라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뺏어와 못 뺏어와? 못 뺏어오죠. 그러나 승계인이 뭐라면? 악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뭐야?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두 개로 된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여기 보세요.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기간 있어요? 기간 없어요? 근데 점유물 반환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하는 거죠. 점유자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침탈자. 침탈자가 뺏어간 놈이야. 뺏어간 놈이 얘한테 팔았어. 팔으면 뭐라고 그래? 승계인이죠. 승계인은 악이냐 선이냐에 따라 달라져. 승계인이 뭐라면? 악이면 뺏어올 수 있어. 누가 뺏어와요? 점유자가 뺏어올 수 있죠. 근데 승계인이 뭐라면? 반환 청구. 여기가 시험 단골이네. 단골. 몇 년 안에 그거 몇 년 안에? 1년 안에만 돼. 1년 안에. 1년 안에. 그래서 세 걸음까지 왔어요. 첫 걸음, 두 번째 걸음, 세 걸음까지. 이 첫 번째 걸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걸음은 소유자가 하니까 무슨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물 무슨 청구?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민법 몇 조가 근거 규정이에요? 213조, 214조. 그죠? 213조가 근거 규정. 점유자가 침탈당한 거 뺏어오는 거는 무슨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무슨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무슨 청구? 반환 청구권.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점반청. 민법 몇 조가 근거? 204조가. 이 조문을 안 외워도 돼요. 이 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거 자체가. 강의할 때만 필요한 거고 이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이 내용을 물어보죠. 소유자가 하면 무슨 반환 청구? 소반청이다. 됐죠?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 묶어서 물권적 청구권. 됐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점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루트가 두 개야. 루트가 두 개. 됐나요? 루트가 두 개다. 루트가 두 개다. 그럼 소유물 반환 청구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하고 구별이 돼요. 그죠? 그리고 점유물 반환 청구는 승계인이 뭐라면? 승계인이 얘가 뺏어가가지고 누구한테요? B한테 팔았죠? 팔았어. 얘를 뭐라고 그래? 승계인이죠? 승계인이 뭐라면? 악의일 때만 뺏어. 악의일 때. 악의. 선이면 얘 보호해야 되니까 못 뺏어오고. 오케이요?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뿌리가 되는 근거 규정, 213조 하고요. 213조하고 몇 조를? 204조를 오늘 자리 잡았어요. 압살해야 돼, 압살. 완전히 불태워야 돼, 완전히. 여기서 막 말이 바뀌어, 이제 말이 바뀌어. 여기서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예요? 여기 직접이라고 써 있죠? 아니지, 여기 직접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막 말을 만드시네. 직접이라고 어디 있어, 법조문에? 없죠? 여기서 점유자는 그래서 직접 점유자도 되고 간접 점유자 둘 다 되는 거야. 직접 점유도 되고 누구도 돼요? 간접 점유 둘 다 되는 거. 올해 시험 정답. 간접 점유자도 할 수 있다. 정답. 이게 발전이 되려면 이 뼈대가 돼요. 뼈대가. 그 뼈대가 훨씬 중요해. 뼈대가. 올리는 것보다 쌓아 올리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오늘 몇 걸음 나갔어요? 세 걸음 나갔어요. 세 걸음. 첫 번째 걸음은 뭐?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걸음. 두 번째 걸음은 뭐죠? 종류가 여러 개인데 소유권 침해당하면 뭐 얘기한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 침해 당하면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 침해 당하면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입법자가 이걸 입법을 할 때 어떻게 입법을 했대요? 소유권에는 어떻게 하고요? 명문 규정을 때려넣고, 소유권에는 무슨 규정을? 명문 규정을 때려넣고, 제한물권에는 준용한다, 준용. 어디다 명문을 넣고? 소유권에는 명문을, 나머지에는 준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다 쓰는 게 준용이에요. 됐죠? 두 번째 거. 근데 준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래, 시험 잘 나와. 준용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 오케이? 그게 그 도표에 있는 건데 그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설명 못 드려요. 그 다음 세 번째 걸음은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 점유자가 하는 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걸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됐나요? 이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 통탈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 통칭해서. 잡았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눈에 들어오시나요? 예, 여기다 이 뼈대 위에다가 살만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